SQLite를 이용한 표준화 가이드 절차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가이드 절차는 먼저 표준 단어 사전을 구축을 하고 표준 도메인을 정의하고 표준 용어를 정의하여 표준화된 논리 모델을 정의를 하고 표준화된 논리 모델을 기준으로 물리 모델까지 완성되는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에이샵 모델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표준을 적용할 as is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모델이 오픈이 되면 SQLite DB를 연결을 합니다. 맨 위에 있는 데이터 메뉴를 선택을 하면 SQLite 연결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SQLite 연결 버튼을 선택을 하여서 DB 파일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DB 파일 위치는 DA샵이 설치된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앵코와 데이터웨어, 데이터 모델러, DB 안에 4개의 DB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워디포 SQLite는 단어, 용어, 도메인이 없는 빈 DB이고요. 앵코와 언더바 행정 표준 용어는 앵코와 단어 사전, 행정 표준 단어 사전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 사전집이고요. 앵코와 표준 용어는 앵코와 표준 단어 사전을 의미합니다. 행정 표준 용어는 행정 표준 단어 사전을 의미합니다. 저는 행정 표준 용어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QLite가 연결 해제로 버튼 이름이 변경되면 SQLite가 제대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 체계를 선택을 합니다. 표준 분류 체계는 지금의 행정 표준 용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표준 분류 체계를 선택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형태소 분석은 용어 자동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표준, 비표준을 추출하고 표준 단어로 등록해야 할 단어를 추출을 하여서 단어 사전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용어 자동 분석 버튼을 클릭을 하면 초기 자동 분석 대상 선택이라는 팝업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초기 자동 분석 대상 선택은 지금 현재 주제 영역의 논리명과 물리명이 중복이 제거되어 있는 속성명이 그리드에 나타나고요. 참조 엔터티 수에는 예를 들면 상품 번호가 10개의 엔터티에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의 엔터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자동 분석할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분석 기준은 논리명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논리명 기준으로 분석을 선택을 합니다. 표시할 최대 분석 결과 수는 다음 페이지를 눌러보면 형태소 분석을 하는 단어 구성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는 기본값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요. 네, 자동 분석된 결과가 디스플레이가 되었습니다. 분석된 논리 용어명, 분석된 물리 용어명, 그리고 결과 설명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지금은 표준 용어나 도메인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에러로 체크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모든 대상을 기준으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구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핵심되는 형태에서 분석이 되는 화면인데요. 분석 논리 용어명을 선택을 하면 지금 상품 플러스 번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선택할 수 있는 단어 구성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조합으로 논리 용어명을 만들지 단어 구성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모든 단어를 아이 체크를 하여서 알맞게 단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단어 구성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체크를 하여서 자동으로 단어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분석명 직접 입력을 이용을 하여서 단어 구성을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이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번호는 상품 플러스 번호로 단어가 구성이 되고 가구는 가구 플러스 명, 가구 종류, 재질, 사이즈 이렇게 그리드 로 하나하나를 아이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서 넘기면 됩니다. 이 부분은 판매 단 플러스 가격으로 나오는데요. 에즈이즈의 논리명은 판매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매 단가로 구성을 바꾸겠고요. 출시 연월, 구성 구분, 아이 체크를 합니다. 유효 시작 일자는 유효 플러스 시작 플러스 일자로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가로로 나오는 부분은 지금 일자라는 단어는 표준 단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자라는 단어는 가로가 표시되고 분홍색으로 그리드에 표시가 됩니다. 이 일자는 추가로 미분석 단어로 추출이 되면은 그때 단어 사전에 추가 대상이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여서 단어 구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유효 종료 일자. 분석명을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은 직접 분석 시 구분자가 지금 언더바로 되어 있는데 기본값은 언더바이고요. 요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언더바를 기준으로 단어 구성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효, 종료, 일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단어 구성에는 제가 입력한 유효 플러스 종료 플러스 일자로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체크를 해서 다 진행을 합니다. 세트 상품 번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트 상품 번호이므로 세트 상품 번호로 직접 입력을 합니다. 적용 시작 일자, 적용 시작 일자, 적용 종료 일자는 적용 종료 일자. 자, 행사 종료 일자. 이 부분은 납품 단가, 의뢰 일자, 희망 일자. 지금 일자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1 플러스 자로 단어 구성이 되는데 일자라는 단어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일자로 선택을 해줍니다.
안내방송 일자, 서비스 일자, 쿠폰 다운 일시, 유무상 부분, 생일, 이렇게 아이 체크를 해서 단어 구성이 선택이 되면 이 부분을 다음이 넘어가면 이 부분은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해서 엑셀로 임시로 붙여넣기를 해둡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전체 미분석된 단어를 엑셀로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있는데 전체 미분석 단어를 출력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가로로 나왔던 핑크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익스포트가 됩니다. 미분석 단어를 진행한 미분석 단어를 저장을 합니다. 형태소 분석은 진행이 끝났고요. 마침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논리면만 반영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석 단어로 엑셀 익스포트한 파일을 오픈을 해보면 지금 다운 일자 생일 세트 유무라는 단어가 미분석 데이터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논리명, 영문 약어명, 영문 플레임, 엔터티, 속성, 분류어, 그 다음에 동의어, 설명을 더 정의를 해서 워딕을 기준으로 표준 단어 사전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일자인 경우는 속성 분류어로 지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속성 분류어는 y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정의된 입력값 단어에 대한 설명을 적어줍니다. 생일은 보통은 생년월일 속성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은 생년월일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요. 유무는 유문데 지금 as 데이터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요거는 등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도 한글 세트가 있는지 집합이란 단어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샵 워딕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도 SQLite로 DB 연결을 합니다. DB 연결 버튼을 이용을 하여서 작업 방식은 SQLite로 선택을 하고 DA샵 모델러에서 설정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DA샵이 설치된 파일의 경로에 가서 DB를 선택을 합니다. 모델러에서 행정표준 용어를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워딕에서도 행정표준 용어를 선택을 합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표준 분류체계 행정 표준 용어로 나오고요. 표준 데이터 관리를 이용을 해서 기등록된 단어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세트라는 단어가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넣고요. 영문으로 검색을 하면 set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셋이라는 게 표준 용어이기 때문에 set라는 단어는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다운과 일자 단어만 표준 단어 사전에 추가하는 걸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워딕으로 가서 워딕의 단어 일괄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단어를 등록을 합니다. 파일 위치는 SQL 미분석 단어 방금 익스포트 했던 엑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불러오기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논리명, 물리명, 플레임 설명이 잘 들어와 있는지 아이 체크를 한 다음에 중복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중복이 없기 때문에 상태에는 빈 값이 나타나 있고요. 정합성 체크를 하면 y라는 값으로 나오는데 n이라는 값이 나오면 이거는 에러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드의 y인 단어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두 건 모두 y이기 때문에 두 건 모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컴플리트가 나오면 확인 버튼 선택을 하면 단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다운 등록이 잘 되었네요. 일자 네, 등록이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준 도메인과 표준 용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표준 용어와 표준 도메인은 as is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해서 데이터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i체크가 필요하고 참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미리 정의된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엑셀로 as is 속성,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참조 데이터, 표준 용어, 도메인 분류어로 해서 as is 속성은 이렇게 되었지만 참조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해서 이 기준으로 표준 용어와 도메인을 만듭니다. 표준 용어는 as is의 모든 속성이 속성 분류어로 용어는 끝나야 되고요. 도메인도 마찬가지로 속성 분류어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분 as is 속성은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01과 02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표준 용어는 코드라는 분류어를 추가를 하여서 서비스 구분 코드가 되었고 도메인은 서비스 구분 코드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건이 as is 속성을 기준으로 속성 분류어를 적용을 한 투비의 표준 용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표준 용어 사전을 만들고 표준 도메인 사전을 만들어서 워딕을 통하여 용어와 도메인을 일괄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도메인을 먼저 일괄 등록을 해줍니다. 도메인을 보시면 대표 도메인, 도메인명, 도메인 유형, 논리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소수점, 설명에 해당하는 템플릿으로 도메인을 정의한 부분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유형과 논리 데이터 타입은 이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여기에 맞는 코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딕을 오픈을 하여서 도메인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먼저 도메인 일괄 등록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정합성 체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사유가 y인 도메인은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네요. 그래서 모든 사유가 지금 y 값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표준 데이터 관리 메뉴를 통해서 도메인을 조회를 하면 도메인이 엑셀에 있는 도메인이 잘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등록을 합니다. 용어 일괄 버튼 선택을 클릭을 하여서 용어 파일 위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불러오기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용어명이 지금 상품 언더바 번호 가구 언더바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용어명을 기준으로 분리 용어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어 구성이 되는 형태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단어 구성 형태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물리 용어명은 기존에 있는 단어에서 어떤 구성된 조합으로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명은 반드시 언더바를 이용을 하여서 단어 구성 조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시면 형태소 분석을 했을 경우에 형태소 분석하고 완료된 부분을 제가 카피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하여서 용어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단어 구성된 기준으로 용어명을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네, 분석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분석 버튼으로 인하여 논리 용어명, 물리 용어명, 도메인 매핑되는 값을 확인을 하고 그 용어의 오류를 사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합성 체크를 누르시면 용어의 오류 사전 체크한 결과가 상태값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정합성 체크가 완료가 되었고요. 상태가 Y값인 경우에는 용어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오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보시면 고객 입금 계좌 명세 번호인데 지금 도메인이 매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고객 입금 계좌 명세 번호이기 때문에 명세 번호로 도메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생년월일은 속성 분류어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생년월일은 속성 분류어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상태가 Y 값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은 속성 분류어를 추가를 해주시고 고객 입금 계좌 명세 번호는 건건히 입력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용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검색을 하면 용어 등록된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속성 분류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단어에서 생년월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속성 분류어로 체크를 하고 수정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세 번호도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명세 번호는 따로 용어 등록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 등록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검색명에 언더바를 기준으로 검색명을 누르면 이 단어의 구성대로 조회가 되도록 됩니다.
서비스 제공 명세번호. 그러면 아래 용어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도메인을 명세번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용어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미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네, 요거는 등록이 되었네요. 잘. 제가 도메인을 지정을 해서 그거는 등록이 되었네요. 그래서 도메인과 용어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논리 모델을 다시 디에이샵 모델을 여셔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는 asis에 해당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엑셀로 용어와 도메인 정의 작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as 속성이 소비의 표준 용어와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래서 as 속성을 표준 용어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A 버튼을 눌러서 전체 엔터티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일괄 편집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걸 선택을 하셔서 속성 정의로 가셔서 속성명을 헤더를 클릭하면 속성명으로 정렬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을 표준 용어명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코드 그럴까 이렇게 아이체크에서 변경 작업을 거쳐서 적용 버튼을 선택을 하여서 변경 작업을 완료시킵니다. 일괄 편집을 이용을 해서 표준 용어로 논리명을 다 변경을 한 다음에요. 표준 대상 편집 메뉴를 이용을 해서 속성 표준을 동기화시킬 엔터티를 정의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준 대상 편집 대상을 클릭을 하여서 지금 현재 기본으로 상태는 모두 상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모두 표준화 대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영역에 엔터티 테이블 있는 부분을 엔터티는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 대상으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택을 하고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상태가 대상으로 모두 변경이 되어 있고요. 속성 컬럼도 모두 변경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속성 컬럼을 체크를 하시고 엔터티, 전체의 엔터티, 전체의 속성을 대상으로 설정을 하여서 모든 대상이 표준화 대상인 게 확인이 되면 적용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선택을 하여서 현재 모든 엔터티와 모든 속성이 표준화 대상이 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성 표준 동기화 버튼을 선택을 하여서 속성의 표준 용어와 도메인을 매핑하는 작업을 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전체 선택을 클릭을 해서 어떤 엔터티를 동기화할 것인지 엔터티를 선택을 하시고요. 동기화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네, 동기화가 완료가 되었고요. 동기화가 완료가 되면 여기 보시면 용어 부분에 매핑이 된 표준 용어, 표준 물리명,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도메인 정보가 매핑이 되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값이 비표준으로 나와 있는 속성은 왜 비표준인지 다시 확인을 해서 모든 속성이 표준이 되도록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가상 속성인 경우에도
여기 동기화로 나오기 때문에 가상 속성은 표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상 속성은 비표준인 상태로 나와도 무시하고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요. 도메인이 매핑이 잘 되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생년월일은 지금 매핑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왜 매핑이 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확인을 하면, 이게 용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이 용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네요. 아까 보시면 그 용어 등록을 할 때 속성 분류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에러로 인해서 용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생년월일이라는 용어만 따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등록 버튼을 선택을 해서 생년월일, 도메인은 생년월일로 지정을 하시고요. 적용 버튼을 선택을 하면 용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모델러로 와서 동기화 버튼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기화가 완료되었고요. 다시 확인을 하시면 생년월일이 네, 이번에는 생년월일이 표준으로 잘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매핑이 잘 되었으면 모델의 적용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비표준을 제외하고 속성이 표준인 경우에는 상태가 모두 적용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모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선택을 하고 도메인하고 용어와 잘 매핑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거면 컨트롤 A를 누르고 전체 엔터티를 선택을 하시고요. 일괄 편집을 통해서 속성 정의 버튼을 선택을 하면 기존의 에지이즈에는 컬럼명이 지금 도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컬럼명과 타입과 길이가 도메인이 매핑이 되어서 모든 속성이 다 매핑이 되어서 컬럼명과 타입 길이가 정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물리 모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속성명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동기화를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 진행은 엔터티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명도 저희가 분류어를 지정을 하고 표준 용어를 사용을 하고 테이블 명명 규칙에 해당하는 물리 테이블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엑셀로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지이즈 엔터티명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표준 엔터티명에는 엔터티 분류어와 표준 용어를 기준으로 다시 to-be 엔터티명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상품은 키 엔터티이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엔터티 분류어를 가져갔고요. 상세 구성 특성은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터티 분류어를 정보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명은 단어에 해당하는 표준 약어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약어명이 너무 긴 것 같은 경우에는 표준 용어를 다시 등록을 해서 그 짧은 약어명으로 정의를 하여서 등록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명의 끝에 언더바 M, 언더바 D 이 부분은 테이블 명명 규칙에서 엔터티 분류어를 기준으로 분류어에 해당하는 값을 영문 한 자리로 뒤에 붙여주는 걸로 명명 규칙을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 M, 정보는 언더바 D
이력은 언더바 H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델러로 가셔서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모든 엔터티가 선택이 되고 일괄 편집을 누르면 엔터티 정의되는 부분에 엔터티명은 엑셀 2B로 다시 엔터티명을 지정했던 부분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테이블명도 명명규칙에 맞는 테이블명을 지정을 한 부분을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테이블명을 정의를 하면 물리 테이블명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엔터티와 속성이 모두 표준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완료된 모습을 기준으로 물리 모델 구성은 여기 보시면 탭에 논리 모델의 탭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물리 모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물리 모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물리 모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기본 구스M이라는 물리명으로 속성명이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과 길이가 잘 정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여서 표준 단어 사전을 구축을 해서 물리 테이블 생성하는 모든 가이드 절차까지 진행을 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